뭐 그렇고 친수성, 발수성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변기나 양변기를 쓰면은 물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물을 많이 안 써도 물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 어? 그런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워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좀 재사용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쓰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일반인 대변기고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 세면대에서 물을 쓰면은 그래도 깨끗하잖아. 세면대에서 쓴 물을 그러니까 그 변기로 이제 내려보내는데 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쓰면은 여기 저장됐다가 물이 만약에 뭐 화장실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러면은 화장실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러면은 이 물이 더 많이 차면은 이 수위만큼 차면은 그냥 오버플로우 해서 버리고 적당한 수위만큼 여기서 보관해 뒀다가 우리가 화장실 물 쓰면은 슉 흘러내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리워터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같아. 이제 대변을 보면은 물을 좀 많이 흘려내려야 되고, 소변 보면은 물을 조금 흘려내리는 그런 방식. 일반적으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게 돼 있죠. 가정주택의 양변기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방식이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누가 사실 좀, 뭡니까, 비누가 이제 어떤 이런 유기체를 녹이는, 기름을 녹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잖아. 지방질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눗물이 깨끗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재질에 비눗물이 붙어 있으면 사실 엄청 지저분해져. 사실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의 어떤 보완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손을 씻은 물이 그냥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그 물을 이런 도기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렇게 도기가 좋아지는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실험해 보실 분들은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어,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도기에다가 비눗물 받아놔봐. 그러면 이제 비눗물 때 같은 게 막 낍니다. 그렇더라고. 자, 절수형 소변기 및 양변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소변 구분형 양변기인데 그냥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중수 시스템입니다. 중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쓴 것을 저장했다가 이제 필터를 통해서 좀 정화를 해서 이제 다시 저장했다가 다시 재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정화작용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방식은 아닙니다. 중수 시스템. 그래서 공장수, 그 다음에 가정 빌딩에서 쓰는 어떤 이런 것들, 폐수 처리장을 거쳐서 중수도 시설에서 적당히 정화를 해서 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몸에 닿는 그런 물은 아니야. 그런 물로는 중수도를 써서는 안 돼. 여러분도 그렇겠죠. 찝찝한 이거 한번 거름물이다 했는데 샤워하기는 좀 그렇죠. 공장 같은 데서는 이제 공정수나 보일러용수, 냉각수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잠실 롯데월드, 신라호텔, 기흥 삼성전자, 골프장, 용인 자연농원, 포스코 빌딩 이런 등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수를 뭐 꼭 강제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쓰면 이제 물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하고는 있다. 비용이 많이 들죠. 중수 시스템 뭐 이렇게 됐어. 그렇다.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중수가 뭐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필터링을 해서 소독해서 중수를 재이용한다 정도 알아두십시오. 그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수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사실 중수의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지는 못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때? 그렇다. 김포공항에서 오수 방류소 제2용 막 여가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걸 정화해가지고 뭐 쓰는 방식입니다. 멤브레인 필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 여과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여과 방식이라는 거는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해수 담수 시스템에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렇게 고농도, 저농도가 있을 때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고 했잖아. 이 물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막이 있을 때 삼투압에 의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농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자연현상이야. 막 여가 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강제적으로 에너지를 가해서 역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말하면 그래.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오수, 병류수, 제2용 막 여가 시설은 이렇게 생겼다. 좀 알아두시고요. 중수 시스템, 코엑스는 이렇게 생겼다. 부산 롯데호텔, 중수 이렇게 생겼다. 그런 거고요. 뭐 집에서 간이 중수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가정주택에서는 이렇게까지 쓰지 않겠죠. 뭐 농막이나 요즘 여러분들 좋아하는 캠핑이나 이런데 좀 쓸 수 있는 정도겠고, 일반적인 가정주택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활용하는 단계는 아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입니다. 우수는 이제 빗물이죠, 빗물. 빗물 이용 시설이야. 빗물 이용 시설이 있는데, 이제 빗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철이든 언제든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빗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농막 같은데 보면은 이제 빗물 쓰려고 많이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물을 개발하려면 뭐 지하수도 파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들 미나리 보셨습니까? 미나리 이번에 우리나라 상 받은 미나리 그 영화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물 푸는 게 관건이야. 물 푸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농막 같은데 보면은 이제 빗물을 이제 모아서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빗물이 우리가 지붕에 이제 빗물을 받으면은 빗물이 떨어지면 여기 우수 트렌치로 이제 빗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빗물 바지. 여러분들 이거 지붕 처마에 보면은 이런 빗물 바지가 달려 있잖아. 그럼 그 빗물을 모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빗물이 여기 탁탁탁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 묻어있던 먼지들, 벌레, 시체들, 그 다음에 나뭇잎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물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물들을 1차적으로 필터 스크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물만 떨어지겠죠. 그 물만 떨어지면은 빗물 저장 탱크에 받아두고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보다 탱크의 저장 용량보다 비가 더 많이 온다. 이러면은 그 물을 다 쓸 수 없잖아. 그럼 이제 오버플로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쓸 만큼만 받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크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런 화면을 스크린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이 있을 때 그 물의 부유물들을 건지는 것도 우리 스크린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린. 뭐 침사조, 침전조 이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물에 끼어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이 건더기들을 이제 가라앉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과, 염소소도 저수조에서 제공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쓴다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뭡니까? 빗물 오면은 요 빗물 바지에서 받아가지고 정화해서 저장했다가 뭐 세차도 하고 나무에 물도 주고 이제 화장실로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수로도 이용한다 뭐 하는 건데 이 빗물을 가지고 샤워하는 데까지 쓰진 않아. 자연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연인이나 하시는 분들은
뭐 빗물 받아가지고 뭐 샤워도 하고 밥도 해먹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빗물 같은 경우는 용도가 한 이 정도야. 이 정도다. 그렇게 고품질의 물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이런 걸 사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나? 있네. 그래서 우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침사조, 우수저장조, 여과기, 처리수조 거쳐가지고 이제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그 다음에 축산용과 냉각용수. 왜냐면 여름철에 소, 돼지들이 너무 더우면 폐사하니까 걔네 지붕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은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증발열을 뺏어서 조금 축사를 조금 시원하게 냉각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용수, 그 다음에 정원수, 화장실 등 쓰고 재난시 정수장치 설치로 식수 활용도 가능하다. 너무 급하면 어쩔 수 없잖아. 자연인이 아니더라도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뭐 이거라도 마셔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베어그릴스는 막 코끼리 똥도 짜서 마시는데 그죠? 요즘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유명했었죠.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3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데이비드 베컴이었고 한 명은 그 베어 그릴스 맨 vs 와일드의 베어 그릴스 근데 한 명은 제이미 그 사람 요리하는 사람인데 제이미 올리버인가? 하여튼 뭐 그 있어. 그 셋 다 지금 뭐 그렇게 상태는 좋지 않지만 어쨌든 베어 그릴스라는 모험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오지 탐험하는 어떤 그런 걸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막 뭐 사하라 사막인가 아프리카 어딘가 가는데 너무 목이 말라 물 마실 게 없어 뭐 코끼리 똥을 이렇게 짜가지고 먹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 안 죽으려면 그거라도 마셔야겠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다. 지저분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용수 쓴다, 조경용수 쓴다, 사찰 및 기도용 등의 비상용수를 쓴다. 사찰 및 기도원은 산골짜기에 들어있으니까 물이 많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비상용으로 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른 거 똑같은데 앞서 설명했던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 뭐냐면 이제 초기 우수 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 우수 차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보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초기 우수 차집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비가 오는 딱 처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가 처음 딱 내리는 그 몇 분 동안 그 동안에는 우리가 비 오기 전에 이 공기 중에 이제 많이 있는 어떤 그런 분진등이나 먼지, 뭐 미세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초기의 우수들은 그걸 다 머금고 다 끌어당겨서 내리죠. 우리가 막 이 공기 중에 파티클들이 있어. 빗물이 내리면은 이 파티클들을 다 끌어안고 빗물이 내리잖아. 그래서 이제 비가 온 다음 날은 엄청 공기가 상쾌하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초반에는 이런 것들 다 끌어내려. 그럼 안 그래도 이 물이 좀 지저분하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 오기 전에 이 위에는 먼지들이 소복히 쌓여 있다고. 소복히 쌓여 있는 데다가 뭐 벌레들도 붙어 있고 나무도 붙어 있고 뭐 찌끄레기들 막 있잖아. 뭐 담배꽁초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물을 처음에 싹 받으면은 정화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더러울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정화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더러워. 걔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수는 받아서 필터링 하기 전에 먼저 그냥 갖다 버려버려요. 초기 우수는 버려버립니다. 왜냐면 필터 스크린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비 엄청 많이 오는 날, 막 홍수가 난 날이거나 아니면 장마가 심한 날, 우리나라 뭐 부산에도 물난리 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 한 번씩 하수구가 막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크린이 있잖아.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가보면은 여기에 막 나뭇잎이나 이것저것 막 엄청 쌓여가지고 거의 막아놨어. 그러니까 이 스크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와서 이걸 끌어내. 막 끌어내면은 그제서야 이제 물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필터 스크린이 있지만 초기 우수는 무조건 더럽잖아. 무조건 떠 내려오는 그 순간 안 봐도 불 보듯 그 물은 더러운 물이야. 그러니까 그 물을 자체는 그냥 밀어넣지 버리는 겁니다. 필터 스크린으로 내보내지 말고 바로 버려버리는 거죠. 초기 우수는 그래서 바로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참을 씻겨 내려가고 난 다음부터는 물론 뭐 물이 좀 지저분한 게 조금은 있겠지만 우리가 수돗물처럼 깨끗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가 한참 오고 난 다음에는 깨끗한 물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필터 스크린에서 그만큼 부하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수 이용 시설에서는 초기에 발생하는 초기 우수를 좀 버려야 돼. 초기 우수를 좀 버려야 돼. 그렇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물 재활용 시스템에 집에서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 정도 집 지어가지고 지하에다가 땅 파가지고 우수 이용 물탱크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몇 년 있다가 이제 돈을 좀 벌어갖고 그림 같은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살 경우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집 짓는 건설 단가를 줄이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일 거야. 그런데 톤당에 300원도 안 하는 물값을 아끼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우수 저장 시설을 묻진 않겠지.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독일처럼 간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물탱크를 지하에 묻어 넣는 거죠. 우리가 집수장치 비가 오면은 물 받아가지고 요거 보면은 지붕에 보면은 빗물바지가 있어. 홈이 있어. 빗물바지 홈통이 있습니다. 홈통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배수관 걸쳐서 정화 필터 거쳐가지고 여기 받았다가 뭐 이제 우리가 물을 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우수 이용 시설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중간에 그게 빠졌어. 초기 우수 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수를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자연인을 하러 산에 들어가서 빗물 쓰고 싶다 하면은 초기 우수는 어떻게든 버리는 어떤 그런 장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 이용은 뭐 수영 중학교,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수영 중학교라는 데 있는데 우수 저류 시설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빗물 저금통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빗물을 이렇게 뭐 여차저차 아까 내가 얘기했던 초기 우수 버리고 뭐 필터링하는 어떤 이런 거 해가지고 탱크에다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사업 등등이 있어. 빗물을 어떤 이용하는 시설을 쓰면은 어떤 지원금을 얼마 주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하진 않아. 그리고 내가 전에 한번 알아보려고 이거 해보려고 한번 관할 그 부서에 알아봤는데 몰라. 공무원들도 몰라. 자기들도 이거 안 해봐가지고 모르더라고요. 몰라. 그래서 뭐 가납고 어린이집에 빗물 저장 시설이 있다 하는 건데 참이 너무 귀엽죠. 애들한테 야 이 아이들아 이리가 보렴 이래서 비 온 다음날 애들한테 가서 빗물을 저장해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야. 너네들 한번 손 한번 씻어 보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애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빗물 쓰는 거래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뭐 손 씻겠지만 그 정도다.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우수 이용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너무 깨끗하게 해가지고 상수도 정도로 만들어 쓰는 데는 없어. 다 이제 조경 뭐 이런 걸로 사용한다 하는 거. 스타시티? 스타시티 코엑스 위에 있던 건가? 하여튼 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하수 및 우수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수 및 우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까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죠. 역시 천조국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웨일 필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오 습지에 토양을 이용한 우수 여과 후 지하 탱크에 저장한다. 토질 선택이 매우 중요한
되겠죠. 주차장의 우수는 투우수 여과 후 유분 처리를 거쳐서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지하수가 어떻게 깨끗한 겁니까? 지하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흙, 자갈, 흙 아주 촘촘한 자연 필터죠. 빗물이 내려서 정화 돼가지고 지하수가 흐르잖아. 지하수는 보통 보면 또 깨끗하죠. 어느 정도 수심들이 심도에 들어가면 지하수는 상당히 수질이 좋아. 그래서 토양의 어떤 정화 능력에 의해서 이 물을 저장하는 시설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기물들이 많이 있는 토양이다 이러면은 그렇게 정화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물이 오염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잘 선택하면 충분히 필터링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 친환경 에너지 계획 수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이번 학기에는 좀 대면 강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이번 학기에는 대면 강의가 좀 되지 않겠나 하는 내심 기대도 좀 했는데 초반에 이 확진자들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완전 비대면 강의로 들어서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백신을 맞고 하니까 이제 대면 강의가 가능하게 되는 어떤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모로 또 아쉬운 점이 많고 또 저를 포함한 학교의 교수님들도 이 비대면 강의가 사실 교수들한테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어야 되고 이걸 또 업로드해야 되고 또 레포트나 이래저래 여러분들 못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강의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대면 강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 애석한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어떤 피드백이 좀 있는 수업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여러분들한테 많이 미안하고 또 많이 유감스럽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편의를 제가 봐주고 싶고 그랬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레포트는 제가 뭘 하면 좋을지 조금 고민을 하고 과제방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학기 동안 우리 서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제 나름의 큰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어떤 학교 편의점이나 저를 만나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 수업 들었다 하면 제가 쪼꼬비라도 하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탄 없이 말 걸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저도 참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아쉽습니다. 시험 시간에 들어왔던 분들이 다 내 수업 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렇고 그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는 조교 선생님께서 이제 올려주실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까 수업 처음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말 시험에 대한 부분은 계산 문제 한두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아까 얘기했던 1종 한기, 2종 한기 그런 거 있잖아. 서술하시오. 판형 열교환기와 실은 튜브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거 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 문제 한두 문제 하고 그 다음에 OX 문제
중간고사처럼 출제하는 것이 어떤 기말고사의 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실용화된 기술에 대한 어떤 강의 내용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사실 바뀌고 리뉴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달달 외운다고 해서 크게 인생에 도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초학문 같았으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겠지만 이건 사실 기초학문이 아니라 응용 이제 실용화된 어떤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의 이 암기를 하는 것을 제가 바라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서 기말고사 준비하시고요. 기말고사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다 하면은 대표 학생 한 명을 정해서 그 학생이 저한테 듣고 모두한테 다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가 길었는데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친환경 에너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인연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뵙겠습니다. 기말고사 칠 때 그날 다시 뵙도록 하죠.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25분 됐나? 26분이네? 아, 네. 1분 지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헤어지는 게 아쉬운데 어쩌겠어. 다 이렇게 만남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겠죠. 자,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기말고사 시험 치는 날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